당신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잊어버리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3년간 이민관리국에서 아무도 열고 싶어 하지 않는 컨테이너를 검사했습니다. 2년간 문서과에서 여권에 잘못 적힌 이름을 수정했습니다. 6개월간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도 나타나지 않는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부서입니다. 회색 건물, 썬팅된 창문, 3가지 신분증이 있어야 열리는 문, 이름이 완전하지 않은 기록들. 당신의 일은 지루해 보입니다. 관료적입니다. 당신의 재능도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총을 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해킹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또 다릅니다. 인내심입니다. 1시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가득 찬 방을 보고 며칠 후에도 얼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읽고 진짜 중요한 한 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관찰하는 사람, 그리고 기다립니다. 동료들은 당신을 꼼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사들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저 국가의 하인일 뿐이라고. 그저 맡은 일을 할 뿐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낮에는 서류에 서명하는 공무원이, 밤에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이끄는 같은 사람입니다. 네트워크, 조직, 오렌지 스카이라 불리는 조직, 세 대륙에 걸쳐 확장된 사업, 숨겨진 연구소들, 대학에서 쫓겨난 과학자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재를 운송하는 팬텀 회사들. 당신은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지 않습니다. 제작법을 아는 사람들과 그것을 구매하려는 국가들을 연결합니다. 이 무기들은 몇 초 만에 대륙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만약을 대비해 준비하려는 다른 국가의 공무원들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중개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 아무도 2번 쳐다보지 않는 관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의심 없이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년간 시스템은 완벽히 작동했습니다. 국가는 당신에게 나라를 보호하는 대가를 줍니다. 당신의 조직은 세상의 어떤 국가도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대가를 줍니다. 2개의 인생, 2 얼굴, 2가지 버전의 당신. 대부분 그 2 인생은 교차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지금 당신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2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중개인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장군들과 토론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오른손이자 친구입니다. 프로젝터 빛은 모든 것을 푸른 빛으로 물들입니다. 앞 스크린에 위성 지도가 나타납니다. 작은 나라, 더 큰 국경 사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땅덩어리. 하지만 그에게는 위협입니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도를 보며 멈춥니다. 탁자 위에 손을 얹습니다. 지도를 지워라. 명령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는 듯한 효과를 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공격,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기들, 몇 분 만에 수천 명의 희생자. 대통령이 몸을 돌립니다. 당신을 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가 항상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산할 뿐입니다. 처리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애국자가 되어서도 아니고 옳다고 믿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방에 있는 누구도 모르는 무언가를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그 안에는 당신의 동업자가 있습니다. 수년간 함께 생화학 무기 암시장을 운영해온 사람들.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업도 사라집니다. 대통령은 지도를 다시 봅니다. 장군들이 성공 확률을 논의할 때 당신은 다른 사무실을 떠올립니다. 훨씬 작았던 곳, 10년 전. 그때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하던 야심찬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은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숫자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류, 군사 시스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국방 예산을 재편성하는 방식을 발견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비밀무기 운송 경로를 설계한 사람도 당신입니다. 관료 시스템을 조용한 권력의 기계로 만든 사람도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공격은 오늘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고도 협상도 없이 당신이 말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몇 시간만.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즉각 항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장군들이 미친 사람 보는 듯 당신을 바라봅니다. 대통령이 다가옵니다. 10시간, 당신이 말합니다. 그가 고개를 저어 반대합니다. 5시간, 당신은 받아들입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비행편, 루트, 시간, 거짓말. 2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남은 시간 3시간.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며 진짜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각합니다. 정치인들과가 아니라 과학자들과 시작됐습니다. 대학에서 쫓겨난 뛰어난 남자들. 아무도 고용하려 하지 않았던 전문가들. 당신이 그들을 모았습니다. 자금을 대고, 보호해주고, 시장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무기들. 연구소는 폐공장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그 나라 정부에 가지 않습니다.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면 모두 둥근 탁자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동업자들, 과학자들, 밀수업자들, 최악의 무기를 거래하는 상인들. 여기서는 다릅니다. 당신은 외교관이 아닙니다. 돈을 내는 사람, 결정을 내리는 사람, 모두가 듣는 사람. 인사는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싸서 나라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1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미소 짓습니다. 당신의 주된 협력자, 지난 10년간 판매한 바이러스 절반을 디자인한 남자입니다. 떠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부탁을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단 떠날 것입니다.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밀봉된 컨테이너, 존재해서는 안 될 가방들, 그동안 전화를 겁니다. 대통령이 받습니다. 피곤하고 슬픈 목소리를 가장합니다. 항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탁 하나를 합니다. 공격 전 1시간만 더 시간을 달라고. 당신이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받아들입니다. 항상 당신을 신뢰합니다. 몇 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정부 청사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뉴스가 나옵니다. 생화학 무기 공격.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아니라 이웃 나라에서. 아이들, 교사들, 수백 명의 사망자. 대통령이 탁자를 두드립니다. 이건 막을 수 있었다. 국제적 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끔찍한 사실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동업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업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외칠 때 전화가 진동합니다. 살짝 울리지만 당신에게는 경보처럼 들립니다. 화면을 봅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잠시 무시할까 생각합니다. 회의실은 군인, 고문, 보안 요원으로 가득합니다. 대통령은 갇힌 짐승처럼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두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 매분 도착하는 정보 보고서. 학교 공격은 이미 국제뉴스가 되었습니다. 전쟁 범죄, 군사 대응, 국제 조사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리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진동하는 전화에 있습니다. 무언가 당신에게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일어서 잠시 멈춥니다.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모두가 통제불능인 정치적 화제를 끄려 너무 바쁩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구급차, 울부짖는 부모, 열 얇은 담요로 덮인 아이들, 화장실 문을 닫습니다. 갑작스런 침묵. 진동은 계속됩니다. 응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기만 합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차분하고 확신에 찬
너무 익숙한 당신의 협력자입니다. 수년간 존재를 숨긴 사업을 함께 구축해온 사람, 새 대륙에 파는 병원체를 디자인한 사람, 몇 시간 전 연구소에서 당신 맞은편에 앉았던 사람. 네가 응답할 줄 알았다. 그는 말합니다. 거의 친구처럼. 마치 무슨 일이 없었던 것처럼 휴대폰을 꽉 쥡니다. 무엇을 했나? 당신이 묻습니다. 그는 질문을 무시합니다. 우리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 복수형이라 싫습니다. 그는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즉,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가 필요한가?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45분 있다. 설명도 협상도 없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상황의 한가운데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그가 한숨을 쉽니다. 명백한 것을 설명하는데 지친 듯. 안 하면 내 고향을 공격할 것이다. 당신의 손가락이 전화기를 꽉 쥡니다. 뭐라고? 내 도시다. 그의 음성은 더욱 차가워지고 직접적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곳. 그 순간 당신은 그가 허세가 아님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저녁 식사, 수년간의 거래, 수년간 닫힌 방에서 쌓은 신뢰. 그들은 당신이 자란 곳을 압니다. 당신 어머니가 사는 곳, 당신 형이 사는 곳, 이웃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압니다. 협력자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에겐 준비된 게 있다. 작은 것,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증명할 것이다. 세면대에 기대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수년간 당신이 게임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조각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끔찍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각들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왜? 당신이 묻습니다. 간헐적인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너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쉬운 방법 1000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다. 그리고 당신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침묵합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최고 자리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우리 사업을 이해하는 누군가. 우리를 보호하는 누군가.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누군가. 깊게 숨을 쉽니다. 가슴이 세게 뛰는 게 느껴집니다. 미친 짓입니다.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차갑습니다. 기회다. 마치 지금 당신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이 멋진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남길 기회처럼. 화장실 문을 봅니다. 문 너머에는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장군들, 장관들, 요원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대통령, 수년간 당신을 신뢰해온 남자. 협력자가 다시 말합니다. 45분이다. 안 하겠다. 당신이 말합니다. 그럼 뉴스를 함께 보자. 그가 말합니다. 무슨 뉴스? 감정 없는 목소리가 답합니다. 당신 고향이 불타는 뉴스. 침묵이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거의 잊었던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 전화가 끊깁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쳐다봅니다. 45분. 누가 죽을지 결정할 시간. 대통령 또는 어린 시절부터 알던 모두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그건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웃습니다. 더 나은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너가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고. 그림자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압니다. 그들은 항상 협박을 실행합니다. 당신은 다시 집무실로 돌아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쥐약을 찾습니다. 차 한 잔에 섞습니다. 2잔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집무실로 가기 전 경비원이 당신을 막습니다. 대통령이 헬리콥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이미 회전 중입니다. 귀가 멍멍할 정도로 크게 소리가 납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깜박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거리를 유지합니다. 대통령이 이미 있습니다. 헬리콥터 문 옆에 서 있습니다. 손에 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보고 올라오라고 손짓합니다. 타고 올라갑니다. 헬리콥터 내부는 연료 냄새와 뜨거운 금속 냄새가 납니다. 조종사는 당신을 향해 돌아서며 가볍게 인사합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선명합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은 듯 보입니다. 차를 권하지만 대통령은 즉시 거절합니다. 지금은 안 돼. 그가 말합니다. 일이 있은 후로는 아무것도 들어갈 배가 안 돼. 얼굴을 문지릅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수년간 본 그 어떤 때보다 피곤해 보입니다. 조종사는 차를 보며 묻습니다. 한잔 해도 될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주저없이 차를 집어듭니다. 고마워요. 그가 말합니다. 며칠째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못 했어요. 길게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또 한 모금. 헬리콥터가 이륙합니다. 도시가 점점 작아집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봅니다. 이건 전쟁이 될 것이다. 그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그가 계속 말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지.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 그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어떤 재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반쯤 미소 지으며 당신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어야 한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독이 얼마나 빨리 퍼질지 모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5분, 10분, 아마도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조종사는 숨을 더 무겁게 쉽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가 입을 닦습니다. 괜찮습니까? 대통령이 묻습니다. 조종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조종장치 위에서 떨고 있습니다. 1분 후 일이 벌어집니다. 조종사는 앞으로 숙이며 토합니다. 직접 조종장치 위에. 대통령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헬리콥터가 흔들립니다. 조종사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호흡이 힘듭니다. 젖은 조종장치를 손으로 미끄러집니다. 참아라. 대통령이 말합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이미 통제를 잃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난폭하게 하강합니다. 아래에는 더 이상 도시가 없습니다. 어둠뿐입니다. 광활한 사막. 조종사는 몇 초간 기체를 안정시킵니다. 충분한 시간입니다. 헬리콥터가 강하게 지면을 칩니다. 조종석이 흔들립니다. 엔진 소리가 몇 초간 더 돌다가 멈춥니다. 침묵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조종사가 문을 엽니다.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자마자 모래판에 바로 쓰러져 죽습니다. 이제 그들은 둘뿐입니다. 당신과 대통령. 사막바람이 헬리콥터 주위를 칩니다. 대통령이 조종사의 시신을 봅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봅니다. 도와서 내리자.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먼저 나갑니다. 사막 공기가 차갑습니다. 조종사의 총을 집어듭니다. 대통령이 미소 짓습니다. 안녕 챔피언. 목소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더 부드럽고 더 인간적입니다. 응, 아빠는 괜찮아. 잠시 멈춥니다. 주변 사막을 바라봅니다. 곧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이 정부에서 가장 신뢰받는 남자와 함께. 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나는 항상 그를 믿을 수 있어요. 항상. 그가 몸을 돌립니다. 당신이 그를 겨누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뇌가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전화기가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치 뇌가 그 생각을 거부하는 듯. 뭘 하는 거야?
그가 묻습니다. 천천히,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당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래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미안. 당신이 말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저어 부정합니다.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을, 누구보다 당신을, 수년간 그가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회의에서 당신을 옹호했고, 조사에서 당신을 보호했으며, 어떤 공무원도 가지지 못할 권력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의 앞에 서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아이가 약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아빠?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바라봅니다. 모든 걸 이해합니다. 당신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 숨을 깊게 쉽니다. 미안해. 그리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소리가 사막에 묻힙니다. 대통령이 뒤로 쓰러집니다. 모래가 그의 무게를 흡수합니다. 전화기도 그 옆에 떨어집니다. 통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계속 아버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추락, 조종사 사망, 대통령 암살. 공식 버전은 몇 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공격, 사보타주, 전쟁 행위. 장관들이 당신을 애워쌉니다. 군인들이 당신을 경례합니다. 카메라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3일간 국가 애도를 선언합니다. 정의를 약속합니다. 전쟁을 약속합니다. 책임자들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방송합니다. 수백만 명이 당신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입니다. 바로 동업자들이 원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설 중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보좌관이 다가와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봅니다. 당신입니다. 연구소에서. 동업자들과 마주 앉아 협상하며 병원체와 판매, 밀수 경로, 가격 얘기. 영상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계속 켜져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올립니다. 또 다른 사람도, 또 다른 또 한 명도. 모두가 같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 영상. 진실이 실시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끝입니다. 권력, 사업, 대통령직. 몇 시간 내로 누가 온다는 것도 압니다. 군인들, 요원들. 아마도 옛 동업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카메라를 보고, 기자들을 보고, 당신 얼굴이 계속 나오는 화면을 보고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당신이 수년간 했던 게임에서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남는 사람만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당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